저는 김영애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예요. 시세로 따지면 9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남편 사진부터 봅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남편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여보, 잘 잤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민수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았어요. 며느리 지영이와 손주 둘을 데리고 살았죠.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만큼은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며느리 지영이는 집에 오자마자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감정평가사처럼요.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인터넷에 보니까 9억은 넘게 받으실 것 같던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구나.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그러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작은 데로 옮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뭔가 자기한테 달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명절이 되면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방문이었죠. 차례를 지내고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아니에요.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음식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제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어서 전화기까지 갔죠.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허리를 다쳤어.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미안한데 오늘 지영이랑 애들 학원 상담 가야 해서요.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119를 불렀죠. 응급구조사 아저씨가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죠. TV를 켰어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어느 채널을 봐도 행복한 가족들 뿐이었죠. 거실 선반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 가족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요. 예전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저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겠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엄마,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허리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민수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엄마 허리가 계속 아픈데 혹시 내 집에 가서 좀 쉬어도 될까? 엄마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날 오후에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들 집까지 가는 20분 동안 민수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방에서 쉬세요. 고맙구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피로가 몰려왔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죠. 얼마나 잤을까요?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가려는데 아들 부부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시어머니? 솔직히 집 때문에 참는 거지. 9억짜리 아파트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 진짜.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한테 주려면 빨리 주시든가.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영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같은 생각이야. 어제도 그러더라. 엄마가 빨리 정리하고 우리한테 넘기면 좋겠다고. 민수도요? 우리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요즘 집값 계속 오르잖아. 9억도 곧 10억 넘을 거래. 그거 받아서 강남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말이야.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도 잊어버렸죠. 아유, 몰라. 답답해 죽겠어. 그냥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알았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 때문에 참는다고요? 빨리 정리하라고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영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갈게. 거실로 나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손주들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많이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식사를 시작했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지영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학원 설명회 가야 해서요. 바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때문에 참는 거지. 빨리 정리하고 우리한테 넘기시든가. 우리 남편도 같은 생각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베개를 입에 물고 흐느꼈죠.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민수를 낳아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 가족 챙기려고 애썼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장만하고 용돈도 챙겨줬죠. 그런데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9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재산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겠죠.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을 겁니다. 민수도 혼났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영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
벌써 가세요? 아침 드시고 가시죠. 아니야, 집에 가서 먹을게.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이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수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그래도 괜찮아. 저는 서둘러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뒷좌석에 앉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보고 싶었던 건 저 자체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유산이었죠. 9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많이 나아졌고 야외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기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요, 다음 달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았거든요. 베트남이라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5박 6일로 다녀올 거예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 엄마도 끼워줘. 엄마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죠. 어머니, 그게요. 지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호텔 방이 4인실이거든요. 저희 넷이 딱 맞게 예약했어요. 자리가 없어서요. 그럼 방을 하나 더 잡으면.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 계획한 거예요. 다음에 따로 효도 여행 모시고 갈게요. 다음에요. 또 다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봄날의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벚꽃이 만개했어요.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며 웃고 있었죠. 가족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만 했죠. 여행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은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들과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데리고 가겠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거지?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죠.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그저 9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넘기라는 재산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야? 남편은 액자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도 이제 없습니다. 아들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죠. 그렇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었어요.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죠.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제가 모은 돈이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내가 변해야 한다고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주도를 쳤어요. 바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푸른 바다였어요. 저는 바다를 좋아했죠. 어릴 적 고향이 바닷가였거든요. 제주도에서 살면 어떨까요? 매일 바다를 보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요. 부동산 앱을 깔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천천히 했어요. 제주도 서귀포 지역을 검색했죠. 월세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빌라가 있었어요. 월세 60만 원이었죠. 사진을 보니 작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주도 서귀포 매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어떤 매물이신가요? 바다 보이는 빌라요. 월세 60만 원짜리요. 아, 그 매물이요. 아직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서울인데요. 사진으로 보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영상통화로 집 내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집 안을 보여줬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네. 다른 곳은 안 보시고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입주 날짜는 다음 달로 잡았어요. 민수네 가족이 베트남 가는 그 주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제주도 집을 계약하고 나니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죠. 예금 정리 좀 하려고요. 네,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죠. 정기예금 해지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돈으로 연금보험 상담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험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여자분이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어르신, 연금보험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혼자 살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 나오는 걸로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세요? 월 150만 원 정도요.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마쯤 필요한지 알려줬어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바로 가입했어요. 이제 매달 1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은행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를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죠.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집 매매 상담이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아, 거기요. 요즘 그 동네 시세 좋아요. 한 9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금매로 하면요? 금매요? 얼마나 급하신데요? 한 달 안에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8억 8천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방문해서 집 상태 확인하고 사진 찍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이곳저곳에 추억이 남아 있었죠. 저기 소파는 민수가 대학 합격했을 때 산 거였습니다.
식탁은 남편이 승진했을 때 바꾼 거였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선물이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둬서는 안 됐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우리한테 넘기시든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집은 제가 정리할 겁니다. 제 뜻대로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베트남 여행 2주 남았어요. 그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다 됐어요. 엄마는 그동안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도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올까 해. 엄마가요? 제주도를요? 민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평생 여행 한 번 안 다녔으니까요. 응, 엄마도 이번 기회에 좀 쉬고 올게.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너희도 잘 다녀와라.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고. 네, 엄마. 그럼 나중에 또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사 가는 거였죠. 하지만 아직 말할 순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8억 8천에 계약했대요. 잔금은 2주 후였죠. 딱 민수네가 베트남 가는 날이었습니다. 타이밍 잘 맞췄네요. 집 비워주시는 날짜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살면서 쌓인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죠. 민수 어릴 적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 민수는 정말 착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죠.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남편 유품도 정리했습니다. 넥타이, 시계, 만년필이었어요. 하나하나 만지며 남편을 떠올렸죠.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인생이잖아.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날짜는 민순에 출국하는 날로 잡았어요. 제주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는 폐기 처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당일에 뵙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30년을 본 풍경이었죠. 이제 이 풍경과도 이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다가 보일 거예요.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68세의 새로운 시작이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모레 출국이에요. 엄마도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너희도 조심히 잘 다녀와라. 엄마 걱정 말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물론 민수는 몰랐겠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봐줄 곳으로요. 9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김영애로 살아갈 곳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이사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잠깐 망설였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오후 1시쯤 민수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지금 출국해요. 베트남에서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집 매물로 내놓기로 한 김영애인데요. 아,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잔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원래 일주일 뒤로 잡혀 있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 가능하면 좋겠어요. 매수자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분이 오늘 가능하대요.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도 다시 확인했어요. 등기권리증, 도장, 신분증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에요. 이곳에서 남편과 살았고 아들을 키웠죠.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잘 다녀올게.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볼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와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부부였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자,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끝이었죠. 잔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8억 8천만 원 맞으세요? 핸드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들어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래 완료됐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악수를 청했어요. 집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곧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8억 8천만 원을 정리해야 했어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주도 전세금으로 1억 5천,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랑 연금보험에 추가로 넣을게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어요. 다 끝내야 했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집이 아니었어요. 남의 집이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제주도로 가져갈 것들만 모았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옷가지와 사진첩, 그리고 남편 유품 몇 가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기로 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건데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쓴 편지였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원망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담담하게 써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민수야, 집 팔았다. 엄마는 제주도 간다. 9억짜리 아파트 기다리지 마라. 엄마 인생 엄마가 산다. 짧았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특히 9억짜리 아파트라는 말을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잠시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어르신, 제주도 보내실 거 이거 다 해요? 네, 이것만이요.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직원들이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주도 주소 확인할게요.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서귀포 바닷가 빌라였어요. 3일 후에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 안을 둘러봤어요. 가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쓰라고 놔둔 거였어요. 제 흔적은 하나도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사진이 와 있었어요.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날씨 정말 좋아요.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라. 엄마도 잘 지낼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을 봤어요.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죠. 택시를 잡아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행 마지막 비행기는 밤 10시였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창가 좌석을 받았어요. 탑승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곧 저도 저 하늘을 날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어요. 저 어딘가에 민수네 집도 있겠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죠. 렌터카 업체로 갔습니다. 예약해둔 소형차를 받았어요. 어르신, 밤 운전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내비게이션에 서귀포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죠. 차는 별로 없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코를 찔렀죠. 좋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서귀포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빌라였어요. 부동산에서 받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어둠 속 바다가 보였죠.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철썩 규칙적인 소리였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서 또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호치민 야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다음에 꼭 오세요. 다음에요. 또 다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은 오지 않을 겁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혼란스러웠죠.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는 집 정리를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샀어요. 동네를 둘러보기도 했죠. 작은 동네였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째에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집에 갔었나 봅니다. 베트남 선물을 주려고 들렀겠죠. 그리고 새 주인을 만났을 거예요. 테이블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쓴 거 맞죠? 집을 팔았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팔았어.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요?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엄마가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사세요? 제주도야. 엄마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제주도요? 여행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사 온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집을 왜 팔아요? 어머니 모실 생각이었는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영아, 나 다 알아. 네, 뭐요? 너가 친구한테 전화하던 거. 내가 다 들었어. 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집 때문에 참는다고 했잖아. 9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넘기라고도 했었지. 어머니, 그건 민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내가 다 들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그걸 들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죠.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 건데? 우리가, 민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9억짜리 아파트라는 거 이제 알았어. 너도 지영이도 그렇게 생각했더라. 엄마는 사람이 아니었어. 너희한테는 그저 유산이었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다시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잠깐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은 그럴 때 나오는 거란다, 지영아.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서울로 오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제 와서 잘한다고? 베트남 여행 갈 때는 엄마 자리가 없다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결정이야. 바꾸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미 생각 다 했단다. 잘 지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요. 끝없이 밀려왔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받아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닷가를 계속 걸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파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로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요. 그날 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없이 푹 잤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닷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죠. 간단히 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까지 걸어서 5분이었어요. 모래를 밟으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할머니들이었죠.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어제 이사 오시는 거 봤어요.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기 살기 좋아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따뜻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죠.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평화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밤새 보낸 것 같았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었어요.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았죠.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고등어 정식을 주문했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대화가 없었어요. 모두 바빴죠. 밥을 먹는데 맛있었습니다. 고등어가 신선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했죠. 동네 할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름도 알게 됐어요. 순이 할머니, 명자 할머니였죠. 영애 씨, 내일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줄래요? 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수다 떨면서 하는 거지. 다음 날 순이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5분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반갑게 맞아줬죠. 김장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얘기, 손주 얘기였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더군요. 자식들이 뭐 다 그렇지.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어. 할머니들은 담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거였죠. 열어보니 손주 준서가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준서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빠랑 엄마는 요즘 맨날 싸워요. 할머니 얘기하면서요. 할머니, 제주도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는 착한 아이였어요. 잘못이 없었죠. 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단다. 겨울방학 때 제주도로 올래? 할머니가 바다 구경시켜줄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연락해. 편지를 붙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준서 편지 받았어. 네, 엄마. 준서가 엄마 보고 싶어 해서요. 겨울방학 때 준서만 보낼래? 일주일 정도? 엄마,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준서만.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 보낼게요. 그래, 항공권은 내가 끊을게. 엄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그래도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언제쯤이면? 모르겠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일주일에 2번씩 요가 수업도 다녔죠. 오후에는 수채화 교실에 다녔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제주도로 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죠. 할머니,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었어. 일주일 동안 준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오름도 올랐죠.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행복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행복해. 아빠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화나서 여기 온 거래요. 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여기 온 건 화나서가 아니야. 그럼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서야.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단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준서가 그러지 않길 바라.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준서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란다.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준서를 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차를 세웠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끝없이 밀려왔죠. 저는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모래를 밟으며 파도를 바라봤어요. 68년을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김영애의 시간이에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짠 내음이 코를 찔렀어요.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